물건 사러 가는데 입장료를 38,500원이나 내라고요. 미친 짓 같죠? 그런데 돈 안 받고 문 활짝 열어둔 곳이 사실은 더 무서운 곳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다고 믿었던 그 창고형 할인점, 알고 보니 우리 돈을 털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 카트에 담다 보면 계산대에서 깜짝 놀라시죠. 대용량이라 싸다는 말에 속아 1년치 휴지, 짐승 용량 세제를 샀는데 정작 내 통장 장호는 비어만 갑니다. 연회비를 내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회비 없는 곳이 이득일까요? 잘못 선택하면 1년에 50만 원은 우습게 날아갑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0대 가구 월평균 장보기 지출이 87만 원입니다. 이 중 대형마트 지출이 52만 원, 창고형 할인점이 35만 원을 차지하죠. 연간으로 계산하면 420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기업 돈 버는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돈을 벌고 하나는 문을 활짝 열어서 돈을 씁니다. 2026년 2월 현재 유통공룡들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집 장바구니 물가가 결정됩니다. 왜 한쪽은 회비를 받고 한쪽은 공짜인데도 둘 다 대박이 났을까요? 눈높이 경제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주말마다 주차장 들어가는 데만 30분 걸리죠. 코스트코 이야기입니다. 2025년 5월부터 연회비가 또 올랐습니다. 골드스타 회원 기준 38,500원, 이그제큐티브는 86,000원입니다. 돈 내고 들어가서 돈 쓰고 나오는데 사람들은 왜 줄을 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가 제일 싸다는 믿음 때문이죠. 실제로 신라면 30개들이 박스가 2280원, 개당 676원입니다. 일반 마트에서 5개들이 사면 개당 780원보다 100원 이상 쌉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싸게 팔면 기업은 뭘 먹고 살까요? 여기서 코스트코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 회사는 물건 팔아서 남기는 이익보다 여러분이 내는 연회비가 진짜 수입원입니다. 2025 회계연도 기준 연회비 수입만 1,657억 원입니다. 전 세계 90%가 넘는 사람들이 내년에도 또 연회비를 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죠. 물건 마진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대신 회비라는 고정 수입을 챙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미 회비를 냈으니 본전을 뽑으려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아까워서라도 한 번 더 간다. 이 심리 하나로 코스트코는 2025년 한국에서만 7조 3,220억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12% 넘게 뛰었죠. 여러분의 아까운 마음이 그들의 완벽한 수익 모델인 겁니다. 결국 코스트코는 입장권 장사입니다. 입장권만 팔면 안에서는 원개 가깝게 줘도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더 깎아서 사람들을 더 미치게 만듭니다. 실제로 코스트코 영업이익률은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진이 거의 없죠. 그런데도 영업이익이 2,545억 원입니다. 이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럼 무조건 코스트코가 답일까요? 연회비 38,500원 아무리 생각해도 아깝습니다. 게다가 대용량은 혼자 사는 분들, 2인 가구에겐 부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종기업, 트레이더스로 발길을 돌립니다. 여긴 공짜잖아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장료가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갑니다. 이마트가 작정하고 만든 곳이죠. 연회비 없는 열린 창고. 이 말에 60대 주부님들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양손 가득 들고 나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트레이더스 매출이 1조 4억 원입니다.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조를 넘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입장료도 안 받고 물건값도 싼데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까요? 트레이더스는 박리담회의 끝판왕입니다. 품목수를 줄이고 한 번에 왕창 떱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편의점까지 싹 묶어서 제조사를 압박합니다. 통합 매입 전략이죠. 그래서 오뚜기 케찹 100ml당 465원, 일반 마트 696원보다 231원이나 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입장료가 없는 대신 트레이더스 클럽이라는 묘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적립해줍니다. 구매 금액의 최대 2%,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처럼 쓰게 해줍니다. 단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코스트코가 입장을 인질로 잡았다면 트레이더스는 적립금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결국 내 발목 잡는 건 똑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실제로 2025년 실적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마트 본업은 주춤한데 트레이더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 뛰었습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127억 원, 일반 할인점 사업부 548억 원의 2배가 넘습니다. 문 열어놓고 손님을 쓸어 담은 겁니다. 이마트를 먹여 살리는 효자가 됐습니다. 이 전략 분명히 먹히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는 회비로 묶고 하나는 적립금으로 묶습니다. 둘 다 우리를 붙잡는 방법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진짜 승부는 매장 안 진열대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카트를 미는 그 순간 우리가 몰랐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진짜 차이가 드러납니다. 코스트코의 무기는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 매장에서 팔 물건을 한 번에 계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테니 반값에 줘. 이 깡패 같은 협상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 와인, 치즈 가격을 보면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건 국내 기업이 이기기 힘든 구조입니다. 실제로 매장당 평균 매출을 보면 코스트코가 3,661억 원, 트레이더스가 1,667억 원입니다. 체급 차이가 명확하죠. 그럼 트레이더스는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형 뭉치기로 맞섭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편의점까지 싹 묶어서 제조사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맛을 너무 잘 압니다. 반찬, 국물 요리, 즉석조리 식품. 코스트코 피자가 아무리 싸도 트레이더스 닭강정과 초밥에는 못 당합니다. T스탠다드라는 자체 브랜드 매출이 전년 대비 25%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한 숫자가 나옵니다. 매장 한 곳당 얼마나 버는지 봤더니 코스트코가 트레이더스의 2배입니다. 코스트코 양재점 하나가 버는 돈이 어지간한 중견기업 매출보다 많습니다. 아직 체급 차이는 분명합니다. 전 세계 890개 매장에서 쌓인 노하우와 규모,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트레이더스는 영원히 못 따라잡는 걸까요? 하지만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코스트코는 이미 꽉 찼고 트레이더스는 지금도 치고 올라옵니다. 특히 이마트 주가가 바닥을 칠 때 트레이더스 실적이 그나마 버팀목이 됐습니다. 2025년 9월점 오픈 때는 역대 최대 매출을 갈아치웠습니다. 첫날부터 흑자였죠. 지금 주식시장이 트레이더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고요? 아닙니다. 이 경쟁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경쟁 때문에 우리가 잃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알뜰하게 살려다 오히려 낭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승자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승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나에게 맞는 곳을 아는 사람입니다. 4인 가족의 고기 좋아하고 빵 좋아하면 코스트코. 하지만 2인 가구에 연회비 싫고 한국식 반찬 필요하면 트레이더스. 너무 뻔한가요?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연회비 아깝다고 트레이더스 갔다가 필요 없는 것 사서 더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고수들은 이렇게 합니다. 코스트코 상품권만 사서 연회비 없이 입장하는 분들 계시죠? 또는 트레이더스 갈 때 딱 10만 원만 쓴다고 현금만 들고 가시는 분들. 이분들이 진짜 승자입니다. 카드는 집에 두고 갑니다. 안 그러면 계산대 앞에서 정신 못 차립니다. 대용량 과자, 대용량 세제, 대용량 음료, 카트가 금방 차죠. 기업들은 여러분이 생각 없이 담기를 바랍니다. 카트 크기가 왜 그렇게 큰지 아십니까? 빈 공간을 보면 채우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는 겁니다. 연회비 38,500원 아끼려고 트레이더스 갔다가 필요 없는 대용량 과자 사서 버리면 그게 더 큰 손해입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를 보면 60대 가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30대보다 1.7배 많습니다. 대용량 사서 못 먹고 버리기 때문이죠. 결국 코스트코냐 트레이더스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용량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싸다고 샀는데 반은 버리는 냉장고 파먹기,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계산해보세요. 연회비 38,500원 내고 코스트코 가서 필요한 것만 사는 게 나을지, 공짜로 트레이더스 가서 충동 구매하는 게 나을지, 그게 진짜 돈 버는 길입니다. 두 기업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코스트코는 계속 회비를 올릴 거고 트레이더스는 계속 혜택으로 유혹할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똑똑하게 빼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트코는 충성심을 팔고 트레이더스는 개방성을 팝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기술자들이라는 겁니다. 연회비든 적립금이든 결국 우리를 묶어두는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마트에 가시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거대한 카트, 산더미 같은 진열, 이게 다 우리를 홀리는 장치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충동 구매는 사라지고 진짜 필요한 물건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대용량이라고 무조건 이득이 아니고 공짜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걸 이미 알게 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소비 근육은 단단해지셨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60대 분이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코스트코는 다 좋은데 양이 너무 많아서 소분하다 지치고 트레이더스는 다 좋은데 살 게 없어서 빵만 사온다. 이 말에 수백 명이 공감했습니다. 역시 소비자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하셨어요. 대용량 소분해서 이웃끼리 나눠 쓰면 어떨까요? 이것까지 생각하시는 분 정말 몇 안 되시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걸 짚어내시는 분들 역시 다르십니다. 눈높이 경제 시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